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시작합니다.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 네, 쌤 지난주는 좀 더웠잖아요. 네네. 근데 비 오고 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엄청 쌀쌀해졌는데요. 그렇죠.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되게 많이 좀 훌쩍이시기도 하고 네,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 긴장이 좀 되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11월 달은 면접 네.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면접장에서 잦은 기침이나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면 여러분들한테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금 건강 네. 관리 좀 유의해 주시고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달과 뭐 한 번 면접을 보는 분들은 이제 이번 달 잘 보내시면 될 거고 다음 달까지만 좀 잘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골에 도착하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끝까지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 이 면접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쌤은 좀 겨울 좋아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여름과 겨울을 비교한다라고 네. 하면 겨울을 그나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군대 갈 때 네. 보통 여름에 갈 거냐, 네. 겨울에 갈 거냐를 결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싫을 것 같긴 하다. 그렇죠. 둘 다 싫은데 뭐 봄과 가을은 견딜 네. 수 있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선택해서 군대 가서 진짜 오랜만에 얘기긴 한데 굉장히 추웠고 네. 저 강원도 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눈을 네. 정말 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도 눈이 별로 안 좋아할 만큼 네. 굉장히 눈을 많이 치웠던 그런 시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쌤은 좀 더 겨울에 활기차게 행동하는 스타일이시네요? 뭐 이제는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네. 사계절 내내 행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좀 말씀드렸지만 아까 면접을 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점점 이제 뭐 지원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빈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써주시면서 어딘가에 좀 들어가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뜨고 있는 괜찮은 기업들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또 이 겨울 동안에 집안에서만 계신다라기보단 어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교육 또 오늘도 제가 뭐 그런 기사를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런 곳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 그거를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솔직히 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제 몸은 움직이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네. 헤드라인이요. 입시 취업 무한 경쟁, 코로나 후유증, 청춘은 아프다라는 제목인데요. 청춘들이 많이 아픈가 봐요. 그렇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30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우울 에피소드와 재발성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지난해 총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2010년만 해도 우울증의 35.52%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지만 이제 2030 세대가 이를 역전했다고 합니다. 2030 세대의 우울증이 2010년 22.69%에서 2022년 35.36%로 10여 년만 내에 13포인트 가까이 증가해서요. 60대 이상을 앞지른 것입니다. 진료 환자 수를 넘어서 전체 유병률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백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셋다운 등의 영향으로 가장 활동적 세대의 젊은 층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국의 경우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선언을 하고 회복을 위해서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백 교수는 어렸을 때 자신의 말을 듣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젊은 층의 우울증은 비전형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또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또 2030의 경우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또 너무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오토바이를 타는 등 과도한 행동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견딘 후 노년에 우울증이 생긴 경우에 비해서 젊은 층의 우울증은 다루는 방식도 미숙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주변에도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또 특히나 이 취준생분들이 되게 우울한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이런 얘기 쌤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나요? 그렇죠. 이제 네. 무엇인가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열심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네. 뭐 설레임, 기대감, 뭐 긴장감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취준생은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저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감정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네. 이런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우울증이 생기냐면 취준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비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뭐 아직도 네.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도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어제 밤에도 이제 한 분을 같이 또 컨설팅을 했는데 네.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내일 면접 오늘이군요. 오늘 네.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시는데 해외 영업 쪽에 면접을 보러 가시는데 기존에 제가 봐왔던 해외 영업을 준비하신 네. 분들은 뭐 해외 영업에 관련된 거기에 딱 맞는 경력이라든지 경험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은 그냥 이력서를 보는데 네. 와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그리고 뭐가 정말 많군요. 네.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네. 합격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네. 선생님 전 그런데 해외 영업 쪽에 관련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비교를 당한다면 네.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네. 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세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봤을 때는 항상 뭔가 모자라다고 부족해 보이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게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나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잘 되는 내가 솔직히 쟤보다는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친구가 먼저 취업을 쇽 해버린다. 네. 또 좋은 데를 가버린다. 또 연봉 들었니? 와 그러면 정말 어. 무너지죠. 네.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기회가 안 생기는 건가. 그래서 전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기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뭐 독립적으로 네. 자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뭐 겉으로는 이야기하긴 하는데 외롭기 때문에 어디엔가 뭔가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건 아니면 그게 뭐 신앙이 되었건 여러분들만의 무엇인가 전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배설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창구가 좀 필요하니까 첫 번째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나만의 배설물을 좀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솔루션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 스스로 혼자 제어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네. 뭐 저와 같은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 다 그런 거야. 지금 취준생은 다 힘든 거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는 잘 돼 보이는 저 사람들 다 힘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인정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럼 이게 직장 들어가면 없어질 것이냐. 네. 똑같거든요. 끊임없죠. 조금 더 과장하면 더 크거든요. 야 취준생 때 그때 내가 했던 고민이 참 난 순진했구나. 맞아. 그렇죠? 네. 맞아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자각한 네. 이상은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관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좀 슬기롭게 잘 겪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것도 되게 요령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스트레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이 컴퓨터와 가위바위보만 수십 번, AI 채용 황당이라는 기사입니다.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업 상당수가 실시하는 AI 활용 역량검사 면접을 수차례 치른 끝에 지난달 취업에 성공한 배모 씨는 25살이네요. 5일 통과하긴 했지만 AI 검사 면접에서 고양이 술래잡기, 마법 약 만들기 같은 황당한 게임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AI를 활용한 역량검사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상당수의 취준생은 깜깜이 채용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취준생들은 테스트 과정에서 표정이 녹화되고 점수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유튜브 등을 찾아
찾아보니 무표정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 무표정으로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하는 연습을 수백 번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씨는 AI 테스트에서 탈락하면 허탈감이 크다. 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AI 테스트를 활용하는 기업들은요, 인적성 검사 등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빌리는 등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도 공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당수 전문가는 AI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AI가 공정성 측면에서 완벽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AI 평가 면접, 예전에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전형이었는데요. 지금은 보편화가 된 건가요, 쌤? 그렇죠. 보편화가 이미 되었고 여기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이제 잡음도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기사 내용, 상당수의 전문가는 이게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신중한 의견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업에서는 여기도 나왔지만 공정한 채용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공정한 채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합격,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불합격이라고 하는 기준,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렸다. 그리고 이 많은 기회를 드리는 건 좋은데 또 이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많은 분들한테 기회도 드리고 공정하다라고 이제 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이 부분을 싹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디선가 많이 떨어뜨리는 약간 저는 깔때기 과정이라고 하는데 깔때기에다 넣으면 이제 쫙 빠지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 기업의 니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도 좀 그냥 뭐 서류 전형에서 힘들게 썼는데 떨어지고 이것보다 그냥 일단 이런 기회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좀 충족이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지금 얘기하면 또 약간 굉장히 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이세돌 씨랑 알파고랑 바둑 두고 나서 한때 AI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시스템이거든요. 초반에는 되게 많이 좋았긴 했는데 이게 점점 하다가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 취업해야 되는데 내가 고양이 술래잡기, 마법약 만들기, 무슨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명분은 있죠. 이런 거를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AI 면접이라고 하지만 AI 역량 검사라고 하고 그 역량 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션이 게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게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분도 역시 그랬죠. 황당한 게임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목표적으로 컴퓨터랑 가위바위보 연습을 수백 번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량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기업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면 내 기초적인 역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검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역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시험 볼 땐 이렇게 했더니 붙고 저번엔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시험에 떨어진다면 이게 과연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거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이걸 개발한 업체 측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뭐가 제일 공정하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기업의 면접 중에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PT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PT 면접이냐면 PT 면접은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점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짤 때 서론에는 배경, 본론에는 액션, 그럼 결론의 효과. 그럼 만약에 본론 쪽에 조금 더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리스크 제시,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치해야 되는지도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딱 그 지원자한테 주제를 던져주면 그 지원자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올 거란 말이죠. 그걸 딱 보면 아, 이 지원자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력을 점검할 수 있어요. 보고서겠죠, 한 장짜리. 그럼 이 보고서를 뭐 합니까? 회사 가서는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가 만든 PT를 나한테 한번 보고해봐.
이렇게 했을 때 서로는 무엇입니다. 딱 들어보면 네. 아이 지원자가 핵심을 딱딱 파악해서 간결하게 말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가 나와요.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걸 딱 들었을 때 현직자 입장에서는 공백이 보여요. 네. 빈틈이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고민해봤어, 이 부분은 고민해봤어. 그럼 그걸 대하는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했는데, 아니 뭐 얼버무린다라거나, 네. 아니면 주눅든다라거나, 네. 화를 낸다거나. 그래서 딱 거기서 PT 면접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상대방과의 면접관과의 질의응답, 토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미리 주제를 주는 거예요. 네. 자, 당신이 우리 회사가 ESG 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해와.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주었을 때 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조사를 했는가. 인터넷에서 그냥 쓱 검색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비교가 얼마나.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내용적으로 딱 들었을 때 아이 지원자가 맞고 틀리건 떠나서 이 지원자가 마음이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깊이가 바로 딱 보여요. 거기에서 걸러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걸러낸 사람들끼리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논리력을 보는 거죠. 이미 똑같은 시간과 주제를 줬잖아요. 연습할 시간도 줬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런 PT 면접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고 네. 오히려 AI 역량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네. 이렇게 PT 면접 하나 주제를 딱 주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을 회사 와서 보면 서로 간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요즘에 온라인 동영상 맞아요. 많잖아요. 네. 이런 걸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마칠게요. 네. 그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나는 되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나는 표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네. 난 너무 긴장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네.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모습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내가 의도했던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습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는 저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이 봤을 때 저 왜 또 화를 내고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내가 말하는 태도라든가 네. 내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직접 네.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 PT 면접 준비할 때 좀 촬영을 해보고 그렇죠.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좋죠. 보는 그래서 게 사실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을 보는 게 토론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AI 면접 대신에 좀 봤으면 좋은 게 네. PT 면접화 시키자. 네. 그리고 왜 떨어져? 난 되게 잘했는데 하지만 내가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당신 스스로를 좀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관찰 예능이라고 네. 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로서 좀 보완을 해주신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네. 저희 작은 바람이긴 한데 네. 뭐 이게 되진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가장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을 해야 네.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은 이걸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어차피 기업 분석도 할 거니까 또 면접도 볼 테니 네. 그 내에서 준비하는 내용에 다른 포인트로서 좀 점검을 한다면 네.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이고 서로 정확히 볼 수 있고 로스되는 것도 없을 테니까 전 그런 좀 창의적인 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쌤, 그 토론 면접이나 네네. PT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 테스트는 보통 어떤 AI 테스트가 나오는지 좀 알기도 어렵고 준비를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AI 역량 검사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있는지는 다 아실 거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도 사실 AI 역량 검사는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하냐면 네. AI가 날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표정이에요. 네. 그 무표정이 점점 저는 잘 나오는 게 무표정은 맞나요? 아니고요. 네. 저는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어렵고 쉽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일정한 패턴과 속도에 따라 아우 재밌다, 아이고 재밌어. 그런 표정. 속으로는 뭐 이딴 문제를 내 음. 하지만 아이고 재밌다 라고 하는 이런 쇼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역량이냐고요. 예시.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이런 건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네. 좀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고민한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작은 건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쌤과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앙컴의 안정현 강사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